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체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울프 대행은 특히 국토안보부가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북한을 포함한 불온 세력들이 보건산업과 공군망을 사이버 공격 표적으로 삼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보안국 CISA라고 그러는데요. 이 CISA하고 국방부, 연방수사국 FBI죠. 이렇게 세 군데가 지난 12일 날 북한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악성 코드의 변종에 대한 분석 보고서 3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악성 코드를 추가로 공개한 이날은 미국 정부가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던 워너크라이 공격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 정보하고의 연관성이 제기되어 왔던 국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최근 미국 방위산업체로 유장해가지고 해외 방위산업체를 타깃으로 공격을 지속 중이다. 이렇게 한국 내 사이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가 15일 날 밝혔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날 새로운 APT 악성 문서 파일 3개가 확인됐고 지난 5월 초에 라자루스가 미국과 영국 방위산업체를 겨냥했던 이 악성 문서들과 이름만 다를 뿐 동작 방식이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보잉, 그리고 영국 BAE 시스템스의 인사 담당자 등이 보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서 파일들을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자루스가 최근 악성 문서 파일을 미끼로 해서 해외의 그 방위산업체 타깃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내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해킹그룹 라자루스를 블루노로프 그리고 안다리엘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단체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략 전문가인 리차드 하크넷 미국 신시내티대 교수도요. 15일 날 라자루스 그룹의 사이버 작전은 이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도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사이버 금융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같은 이 4개 부처도 지난 4월 15일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의보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을 공격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북주의보를 낸 것은 2018년 2월 그리고 7월 그리고 지난해 3월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자, 뉴스 속 얘기입니다. 이 뉴스 속 얘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주의보도 내리고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의 제일 공격 대상인 한국은 그저 조용하기만 합니다. 사실 한국은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해킹 위협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의식도 취약하고 방어 대책도 별다른 그런 의식도 갖고 있지 않죠.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관한 가짜 정보를 전파하는 1만 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중국 정부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이버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 차이나 게이트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버전을 우리나라 국민들을 오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도발,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EU도 적극적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도 우리만 그러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약 20억 달러를 절취했고요. 60억 달러 이상의 위조 지폐를 시장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방면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군사 기밀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북한에 탈탈 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기 이후에 북한의 해킹 부대가 우리 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킹 공작을 전개했다는 거, 이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전차, 로켓, 전투기, 드론, 첨단 미사일, 번개사업 이런 모든 군사 기술 개발이 총집결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이 집중적인 해킹 대상이었고요. 이를 북한이 해킹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우리 기술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군 포 전략의 기술적 급진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내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군의 림광일 중장을 최근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 기용을 했죠. 이 정찰총국은 노동당과 군에 흩어져 있던 대남 기구들을 흡수 통합한 대남 공작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바로 정찰총국 내 3국의 110연구소가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그런 라자루스의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정찰총국장의 기용과 함께 대남의 사이버전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이버 도발,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